안녕하세요. 푸르미교육연구소 소장 최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영일입니다. 이번 사연은요. 요즘 아랫집에서 층간소음 보복으로 진동기기를 틀어대고 있어요. 5살 첫째가 어린이집에서 오는 5시, 5시 반 그냥 쟁걸음이나 노래에 신나서 통통 뛰면 여지없이 거실 바닥이 놀라만큼 진동이 와요. 인터폰으로 얘기해보니 저는 조심하지 않냐, 매트도 깔고 조심하고 있다 해도 그 아랫집은 자기는 낮이나 밤이나 집에 있어서 똑같다는 거예요. 예민한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와 남편은 극도로 피해주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 엄마는 세게 말해라, 죄송하다 하지 말고 밤도 아니고 낮에 누워만 있으라는 얘기냐며 세게 얘기하라고 자기들도 보복하면서 네가 미안하다고 하고 이사갈 게 뭐냐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를 내야 할 때 정말 분노하고 대책에 나가야 할 때 머리가 하얗고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어요. 욕을 하는 사람 앞에서 같이 욕을 못하고 집에서 괴롭고요. 첫째나 남편에게 화낼 때는 이렇지 않고 화를 쏟아내고 분노가 금방 식지를 않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요새 이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아요. 우리 이게 심리적인 부분하고 실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아마 이사 갈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에서 이사를 가는 게 제일 좋은 것은 뭐 밑에 집에서 잘 참아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제일 좋은 것은 1층으로 이사 가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있죠. 네. 저는 이전에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런 거 가지고 이사를 가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아이는 마음껏 뛰놀 수도 없어요. 사실 매트 깔고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부모는 그냥 애가 조금만 뛰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자꾸만 하지 마라, 안 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를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5시 그 어린이집 갔다 오면 그 시간은 굉장히 조용한데 조금 참아주시지.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네. 애 키우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집에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름대로 좀 괴롭죠. 그렇죠. 보복을 하잖아요. 진동기계를 틀고. 진동기기를 튼다니까. 네. 그럼 이 경우는요, 이게 서로 늘 신경 쓰면서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의 핵심은 이제 1층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마음속에서 그 아래에 한 질문이 뭐냐면, 화를 내야 될 때 정말 분노하고 대책에 나가야 할 때 머리가 하얗고 가슴이 터질 것처럼 튀어요. 이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욕을 하는 사람 앞에서 같이 욕을 못하니까 집에 와서 괴롭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질문하신 분이 그 수치심 안에 지금 분노가 좀 많이 갇혀 있어요. 지금 머리가 하얗다라고 하는 얘기는 수치심을 느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이 수치스러우니까 표현을 못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쌓이니까 분노가 더 커져요. 커지니까 그 분노를 누구한테 내냐면 사실 남편이나 또 아주 안전한 애들한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이사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마음속에 있는 이 안에 수치심 안에 갇혀있는 이 분노를 안전한 곳에서 풀어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 분노가 식지 않는다는 얘기는 억압된 분노가 꽤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원래 화하고 분노는 좀 다른 겁니다. 화는 경계를 지키는 거라 1분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지속됐다면 그건 화가 억압된 분노가 된 거거든요. 욕을 하는 사람 앞에서 욕을 바로 해버리면, 그러면 진짜 그때면 뭐 잘못하면 싸움이 일어나니까. 엄마의 어머님이 가서 세게 말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세게 말했을 때 조금 먹혀서 조금 살만하다 이러면 너무 좋지만 밑에 사람도 분노가 너무 심한데 가서 세게 말하다 보면은 보복 또한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분노를 이렇게 다 빼고 그 순간만이라도 분노 없이 저희도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저희도 매트 다 깔고 지금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지만 분노 없이 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경계는 넘어오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만일 내 안에 있는 분노가 해결이 안 되면 상대는 그런 요청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고 네, 맞아요. 사실은 내 분노를 먼저 감지해서 그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큰 분노로서 와서 이게 부딪혀버리죠. 맞대응하면 굉장히 맞대응해서 힘들죠. 힘들어지면 분노와 분노가 맞대응한다면. 그렇죠. 근데 만일 이 분노가 완전 빠진 상태로 얘기를 할 때만 사실은 힘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도 분노 없이 얘기하니까 아유 내가 너무 지나쳤다. 타협하자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건데 분노가 세버리면은요 그거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을요 그 사람 앞에서는 할 수 없지만 아주 안전한 곳에서 혼자서 분노를 풀어내는 수단으로서 남을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라 분노를 풀어내는 수단으로서 이거를 하고 나면 저 사람이 세게 나온다 해도 사실 무섭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마음속에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내가 또 무서워한다면 저쪽에서는 또 분노를 더 강하게 할 수 있거든요. 조금 이렇게 의연하게 할 말을 이렇게 하면서 분노 없이 해도 밑에 집에서 너무 힘들게 한다면 뭐 아이를 위해서는 1층으로 이사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또 현실에서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밑에 집하고 또 싸우기 너무 힘들으니까 뭐 방법은 어린이집에서 갔다 왔을 때 아이가 또 뛰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저녁 먹고 뭐 이렇게 7, 8시간 꼭 뛰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조금 놀이터에서 충분히 뛰는 시간을 놀고 뛰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엄마가 아이를 도와주시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우리는 사실 남자아이를 둘을 키웠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도 사실은 똑같은 경험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예에서 낮에 시컨 뛰놀고 들어오면 저녁에는 조용히 앉아서 또 책을 보니까 이게 또 이렇게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아주 핵심적인 거는 엄마 안에 이 수침 안에 갇혀있는 남한테 극도로 피해를 주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더 쌓아두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사실은 터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저 사람이 무섭다라고 얘기할 때요. 사실 저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무섭다는 것은 사실 내가 내 안에 분노가 많아서 나도 모르게 욱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무섭다라는 두려움을 통해서 내 분노를 좀 눌러놓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계기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었던 분노를 좀 안전하게 풀어내심으로써 이 분노를 빼고 한번 요청하는 것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도 안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사 가는 게 맞아요.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는 그렇죠? 예,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마음껏 뛰놀 수 있게끔 키우기 위해서 있잖아요. 참 옛날엔 조금 많이 참아두셨는데 어렵습니다. 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